내가 지들 아파트 전세금 보태주느라 남편이랑 여행 한번 못 가고 적금을 깼거든. 그런데 어제 내 생일에는 지들 바쁘다고 달랑 식당 하나 예약해두고 밥만 쫓기듯 먹고 일어나더라고. 나한테 밥 사주는 그 2시간이 그렇게 아깝고 지루했을까? 얼마 전 친목 모임에서 평소 참 점잖고 참을성 많던 친구가 결국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치는 친구의 말에 모임에 있던 우리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아니까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남들 입는 좋은 옷 못 입혀준 게 평생의 한이 되어 다 커서 가정을 꾸린 자식에게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쥐어주려 바둥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묘하게 귀찮아하는 눈빛과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주 앉아 있는 듯한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다 퍼주고도 눈치를 보는 내 신세가 처량해서 며칠 밤낮을 남몰래 베개를 적셔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안고 계실 겁니다. 마음을 다해 퍼줄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이 억울한 현실. 오늘 그 이유와 해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식 내외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첫 번째 거리두기는 바로 공간과 태도의 거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속의 손님 대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들네가 분가하고 처음 새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반찬 몇 가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더니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치는 냄새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거실 소파에는 어제 입고 벗어둔 허물 같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주방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고 사나 싶어 홧김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겉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 주방으로 직행해서 고무장갑부터 꼈거든요. 어휴, 내가 못 살아. 너희는 맞벌이 한다고 집안 꼴을 이렇게 해두고 사니 하며 폭풍처럼 설거지를 해치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 유통기한 지난 소스들을 쓰레기통에 푹푹 처박으며 한바탕 난리를 쳤죠. 내 딴에는 바쁜 애들 도와주려는 순수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서 있는 며느리의 표정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더라고요. 아들놈은 옆에서 엄마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짜증을 냅니다. 내가 전세금까지 보태준 집인데 바쁜 애들 도와준다고 팔 걷어붙이고 이랬더니 남의 집구석 들쑤시는 눈치 없는 시어머니 취급을 받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시는 저 집에 발을 들이나 봐라 다짐하며 서러움을 꾹꾹 삼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가슴에 대못이 박힌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집이니 내 집이나 다름없다고 은연중에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식 내외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공간은 철저하게 그들만의 통제권이 미치는 독립된 왕국입니다. 아무리 배 아파 낳은 부모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삶에 초대받은 외부인일 뿐입니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이를 영역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성인이 되어 새로 가정을 꾸린 부부에게 자신들의 집은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진 부모라도 허락 없이 냉장고 문을 열거나 살림살이의 위치를 바꾸는 행위는
며느리나 사위의 뇌신경망에 영토 침범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 알람을 울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과도한 살림 개입이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 반응을 높이고 결국 부모의 방문 자체를 꺼리는 회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럿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도발적인 명제를 남겼습니다. 이는 타인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시선과 섣부른 개입이 개인의 주체성을 훼손하고 숨막히는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죠.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무의식적인 간섭이야말로 자식 부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의 집에 갈 때는 철저하게 아주 귀하고 예의 바른 손님이 되는 겁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딱 한 가지만 되뇌세요. 나는 지금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라고요. 집안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절대 고무장갑을 끼거나 빗자루를 들지 마세요. 거실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 내어주는 차를 마시며 딱 2시간만 머물다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여도 입은 무겁게 닫고 오직 칭찬만 하세요. 우리 며느리 커피 내리는 솜씨가 참 좋네. 집이 아늑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 하고 덕담만 건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답답하시겠지만 딱 3번만 참고 손님처럼 행동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 내외의 긴장된 어깨가 스르르 내려가고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집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공간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자신들을 어른으로 존중해주는 품격 있는 귀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이 정도의 예의 바른 거리를 지켜주면 자식들은 오히려 어머니 더 계시다 가시지 벌써 가세요 하며 진심으로 아쉬워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살림을 쥐락펴락하려는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며느리와 사위는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어른으로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따스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공간의 거리두기입니다. 공간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가장 결단하기 어려운 2번째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바로 내 시간과 돈에 단단히 선을 긋는 현실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동네에서 마주친 지인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평생 김밥집 하며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장가 보내고 손주 돌 때부터 허리 디스크 터져가며 매일 봐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손주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하더랍니다. 형님은 당연히 이제 좀 쉬시겠구나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학원을 다닌다며 하원을 부탁하더랍니다. 거기다 방학이 되니까 또 봐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이 당연하게 맡기는 며느리가 야속해서 말을 꺼냈더니 아들이 오히려 엄마가 손주 보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잖아요 하더랍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이야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할수록 자식도 그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효도할 거라고 낭만적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주 잔인하고도 슬픈 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식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적응 수준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에 놀랍도록 빠르게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부모의 금전적 지원이나 주말마다 냉장고를 채워주는 반찬 배달은 처음 몇 번은 벅찬 고마움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 일상의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순간 고마움의 감정은 증발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도움을 받는 쪽도 모르게 기대가 커지고 부모가 조금만 줄여도 서운함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경영학자 아담 그랜트는 인간관계를 테이커와 기버, 그리고 매처로 분류하여 분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기버는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어 밑바닥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부모가 무조건적인 기버의 역할에 갇혀버리면 자녀는 부모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테이커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일방적인 헌신은 자식의 자립심을 빼앗고 결국 부모인 나도 소진되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부모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삶에 너무 넘치도록 개입하여 그들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자식의 책임감을 약하게 만들고 나의 노후까지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퍼주고도 상처받는 억울한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식에게 금전적 도움을 줄 때나 손주를 돌봐주는 노동을 제공할 때 이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귀한 혜택임을 단단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만약 아들 내외가 급하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그냥 통장으로 쓱 이체해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실에 마주 앉아 차용증을 쓰거나 적어도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명확하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손주를 봐주기로 했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만 봐주겠다. 그 외의 시간은 내 개인 시간이다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깐깐해지셨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섭섭한 티를 팍팍 내며 며칠 연락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꾹 참고 버텨내셔야 합니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단호한 부모 앞에서는 자식 내외도 결코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어른 대 어른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받게 되어 부모의 권위와 존재감을 훨씬 더 묵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노후자금 다 내어주고 골병들어 누워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불쌍하고 부담스러운 짐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 몫의 통장을 움켜쥐고 내 시간과 체력의 한계를 분명히 선언하며 꼿꼿하게 자립한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존경받는 든든한 큰 산이 됩니다. 다 퍼줄수록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이 부모의 무게입니다. 돈과 노동의 밸브를 단단히 조이는 것,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자식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부모인 내가 진정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 시간과 돈에 단단히 선을 그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식 부부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끼어들어 편을 가르는 습관, 말 한마디의 거리두기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딸아이와 단둘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딸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 흉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서방이 요즘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며 시댁 식구들 험담까지 늘어놓는데 그걸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귀한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식모 취급을 해 싶어 당장이라도 사위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엎어버리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딸 손을 꽉 잡고 그래 그 집안 사람들이 원래 좀 이기적이더라. 내가 참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닌 하며 맞장구를 쳐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위 얼굴만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 제대로 웃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명절에 사위가 인사를 와도 쳐다보기도 싫고 퉁명스럽게 대하게 되니 딸내미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딸 편들어준 죄밖에 없는데 졸지에 사위 미워하는 못된 장모가 되어버린 그 억울함. 아마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내 자식이 밖에서 마음고생하는 걸 보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배우자 흉을 볼 때 맞장구 쳐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큼 자녀의 결혼 생활을 조용히 흔들고 부모 자식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도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가족 치료의 선구자인 머레이 보웨는 삼각관계 이론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제3자를 끌어들여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죠. 딸이 엄마에게 남편 흉을 보는 행위가 바로 그 삼각관계 형성의 과정입니다. 이때 부모가 덜컥 자식의 편을 들며 배우자를 비난하는 순간 아주 끔찍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자식의 화가 풀리고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자생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쪼르르 부모에게 달려와 고자질하는 미성숙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게다가 부모의 머릿속에는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이 패이고 맙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 역시 내 자식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불평에 동조하여 그들의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 자식의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오만한 간섭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찾아와 배우자 흉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감정의 과속 방지턱을 묵직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딸이 사위 흉을 보거나 아들이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절대같이 흥분해서 맞장구 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휴, 내가 참 속상하겠구나 하고 자녀의 감정 자체만 짧게 읽어주고 끝내세요. 그리고 곧바로 대화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세요. 그래, 부부 사이 일은 둘이 알아서 잘 풀겠지. 그나저나 너 요새 회사 일은 어떠니? 하고 능청스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만약 자식이 계속해서 험담을 이어가려 한다면 그때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엄마는 김서방이나 세아가 흉보는 소리 듣기 싫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가렴. 처음에는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도 안 들어주고 너무 차갑다고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호한 차단벽이 자식 내외에게 아주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부 문제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 든든하고 중립적인 어른이시구나. 부부 문제는 결국 우리 둘이 책임지고 풀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나 사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는 지난번 내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한 일 때문에 괘씸해 죽겠더라도 절대 겉으로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자식 앞에서는 그 집 식구들 칭찬만 융단 폭격처럼 쏟아부으세요. 사위에게는 김서방이 요즘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며느리에게는 은영이가 애 키우느라 살이 쏙 빠져서 안쓰럽다. 부모가 먼저 그들의 배우자를 너그럽고 귀한 손님으로 존중하며 대우할 때 자식은 부모에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부모가 뒤에서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묵묵히 부부의 평화를 지지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며느리와 사위 역시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열고 시부모, 장인 장모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식 부부 사이에 섣불리 끼어들지 않고 입술을 무겁게 닫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 내외의 영원한 평화를 지켜주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장 우아하게 지켜내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공간을 존중하고 경제적 거리를 확보하고 입술을 무겁게 닫는 것까지 해내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눈부신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던 내 삶의 무게추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어느 날 오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오더라고요. 내 청춘, 내 건강 다 바쳐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번듯하게 결혼시켜 놓으면 내 인생도 활짝 핀 꽃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제 가정을 꾸려 훌쩍 떠나버리고 나니 이 덩그러니 남은 빈집에서 대체 뭘 하며 하루를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봐도 대화 주제는 온통 자식뿐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과장 달았어. 우리 딸이 다음 달에 둘째 낳아. 그 틈에 끼어 내 자식 자랑도 슬쩍 늘어놓아 보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묘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자식의 성취가 내 유일한 훈장이고 자식의 안부가 내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살. 결국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내 손이 아닌 자식의 손에 쥐어준 채 그 아이들 전화 한 통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그 무거운 역할에 파묻혀 정작 나 자신은 까맣게 잊고 지냈죠.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간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지 못하는 것을 꼽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선택을 하며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는 철저하게 자식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자식의 과제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간섭해도 결코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독립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진짜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남은 생을 어떻게 눈부시게 가꾸고 생기 있게 살아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자아를 팽창시키는 시기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흩어졌던 내면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로 거두어들여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이라고. 자식을 향해 무한히 뻗어나가던 그 에너지를 이제는 과감하게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지고 처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구보다 치열하고 훌륭하게 한 시대를 버텨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엄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에게 퍼줄 돈과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나 자신에게 투자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으세요. 자식들 먹일 반찬 하느라 종일 쪼그려 앉아 허리 굽히지 마세요.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예쁜 그릇에 담아 나부터 귀하게 대접하세요. 손주들 용돈 주려고 10,000원짜리 한 장씩 모아둔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평소 배우고 싶었던 노래 교실이나 수채화반에 당장 등록하세요. 자식의 전화 한 통 하염없이 기다리며 주말 내내 거실 소파를 지키지 마세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까운 둘레길이라도 걸으며 내 일상을 건강한 웃음으로 꽉꽉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채 늙고 병들어 자신들에게 목매는 처량한 부모를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짐으로 여겨 결국 피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뚜렷한 삶의 목표를 즐기며 꼿꼿하고 당당하게 자립한 멋진 부모 앞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참 멋있게 사신다 하며 우러러보고 그런 부모의 빛나는 독립된 삶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려 스스로 예의를 갖추고 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자식 내외도 나를 귀한 어른으로 깍듯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거리두기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위대한 삶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자식 내외와 지혜롭게 거리를 두며 귀한 대접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살림살이에 대한 참견의 눈과 입을 단호하게 닫고 돈과 노동의 밸브를 뻑뻑하게 잠그며 자식 부부의 일에 섣불리 끼어들지 않는 묵직한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아름답고 단단한 삶을 다시 짓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고 외롭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새끼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남처럼 선을 긋고 살아야 하나 가슴 한구석이 휑하게 시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숲이 건강하게 울창해지기 위해서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스며들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엉켜 결국 다 같이 말라 죽고 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물러서서 내어준 그 빈자리야말로 자식이 독립된 어른으로서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랑의 공간이자 부모인 내가 온전하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 퍼주고도 상처받는 억울하고 가여운 부모의 굴레에서 이제는 당당하고 우아하게 벗어나세요. 내 통장 단단히 움켜쥐고 내 취미 즐기며 나부터 1순위로 돌보는 건강하고 당당한 시니어가 되세요. 그렇게 내 삶의 뿌리가 깊고 단단해질 때 자식 내외의 진심 어린 존경과 깍듯한 평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거리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는 자식과 멀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더 편안한 관계로 가겠다는 작은 다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랑은 때로 한 발 물러서는 용기에서 시작되니까요.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